안녕하세요. 멍멍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보드게임 카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드게임 카타는 무인도 카타의 마을과 도시를 건설하여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카타는 10세부터 누구나 3명에서 4명이 즐길 수 있으며 한 판 플레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5분입니다. 카탄의 구성물을 살펴보겠습니다. 항구 부지가 표시된 테두리 타일이 6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육각형의 땅 타일이 19개가 있는데 숲이 4개, 그리고 초원이 4개, 다음 농지가 4개, 다음에 언덕이 또 3개, 산이 3개, 사막이 1개 있습니다. 자원카드는 95장이 있는데 5가지 종류가 각 19장씩 있습니다. 자원카드 중에 나무는 숲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양은 초원에서 생산됩니다. 밀은 농지에서 생산되고 흙은 언덕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철은 산에서 생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발전 카드라고 하는 것이 25장이 있는데 기사 카드가 14장, 진보 카드가 6장, 승점 카드가 5장입니다. 그리고 건설 비용 카드라고 하는 것이 4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 승점 카드가 2장이 있는데 그것은 각각 최장 교역로 1장과 최강 기사단 1장입니다. 카드 보관함은 2개가 있는데 5개 칸에는 자원 카드를 넣고 나머지 1개 칸에는 발전 카드를 넣습니다. 다음으로 말은 각각 4가지 색깔이 있는데 도시, 마을, 도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는 각 색깔별로 각각 4개씩, 그 다음 마을은 색깔별로 5개씩, 도로는 색깔별로 15개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말이 1개 있고 숫자 칩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가 2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칙서는 게임 요약이 1쪽에 있고 2, 3, 4쪽에 이어서 게임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규칙서가 1권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게임의 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개의 테두리 타일을 항구가 보이도록 하여 같은 숫자끼리 이어지도록 조립합니다. 각각의 테두리 타일의 끝쪽에 보시면 숫자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어지도록 조립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땅 타일들을 잘 섞은 다음 테두리 안을 채웁니다. 자, 이것이 육각형 타일을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 사막을 제외한 땅 타일 위에 숫자 칩을 처음에는 알파벳 순서로 일정하게 올려 놓았다가 뒤집습니다.
지금 사막을 제외한 모든 땅 타일 위에 알파벳이 보이게 숫자 칩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숫자 타일이 숫자가 나오도록 뒤집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사막 타일 위에는 도둑말을 올려 놓습니다. 다섯 번째, 각 플레이어는 건설 비용 카드 한 장과 한 가지 색깔의 말, 도시 4개, 마을 5개, 도로 15개를 모두 가져가 자기 앞에 두는데 이를 개인 창고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주사위 2개와 특별 승점 카드를 게임보드 옆에 둡니다. 일곱 번째, 자원 카드를 종류별로 분류해서 앞면이 보이게 카드 보관함의 각 칸에 넣습니다. 그리고 카드 보관함은 게임 보드 위쪽에 둡니다. 발전 카드를 모두 섞어서 뒷면이 보이게 카드 보관함에 남은 한 칸에 넣습니다. 자원 카드와 발전 카드가 있는 카드 보관함을 공동 창고라고 부릅니다. 다음 게임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탄섬은 19개의 땅과 섬을 둘러싼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이 섬을 개척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카탄에는 1개의 사막과 5종류의 지형들이 있는데 사막을 제외한 각 지형에서는 해당하는 자원이 나옵니다. 숲에서는 나무가, 그리고 초원에서는 양이, 그리고 농지에서는 밀이, 그리고 언덕에서는 흙이, 그리고 산에서는 철이 나옵니다. 세 번째, 승점 10점을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데 게임 중에 얻게 되는 승점은 마을이 1점, 도시가 2점, 그리고 최장 교육로, 최강 기사단 각 2점, 그리고 발전 카드 중에서 승점 카드가 1점입니다. 네 번째, 승점을 얻으려면 새로운 도로를 닦고 새로운 마을을 건설하고 마을을 도시로 확장해야 합니다. 건설에는 당연히 자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게임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플레이어부터 차례를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빨간색 가진 플레이어가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을 2개와 도로 2개로 게임을 시작하는데 섬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마을 1개와 도로 1개를 원하는 위치에 놓습니다. 빨간색 플레이어가 마을 하나와 도로 하나를 이렇게 놓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노란색 플레이어도 마을 1개와 도로 1개를 이렇게 건설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역순으로 마을 1개와 도로 1개를 역시 원하는 위치에 놓습니다. 아까는 빨간색이 먼저 했으니까 이제는 노란색이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빨간색이 놓습니다. 자, 새로운 마을을 놓을 때에는 인접한 교차점에 자기 마을을 포함한 다른 마을이
없는 빈 교차점에만 놓아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마을 바로 옆쪽에 마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어서 놓았죠. 마찬가지 자기 마을이 있는 것에서도 바로 옆에 놓으면 안 되고 띄어서 지금 놓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도로는 항상 마을과 인접하게 놓아야 합니다. 도로는 전부 마을하고 바로 인접하게 놓았죠. 두 번째 놓는 마을에 인접한 땅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일단 한 장씩 얻습니다. 지금 노란색이 두 번째 놓은 것이 여기였죠. 그래서 이 마을과 인접한 나무와 양과 밀을 자원 카드를 한 장씩 얻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플레이어는 여기에 나무와 양과 또 한 장의 양을 얻게 되겠죠. 자원 카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손에 듭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행동을 순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행동 1은 자원 얻기입니다. 자원을 얻기 위해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진 결과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자원을 얻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땅에서 자원을 얻게 될 것인지가 매 차례마다 결정되는데 이 결정은 주사위로 이루어집니다. 주사위 두 개를 굴려서 나온 수의 합이 가리키는 땅에서 자원이 생산됩니다. 그러나 주사위에 나온 숫자의 합과 같은 숫자가 있는 땅과 인접한 곳에 마을이나 도시를 건설한 플레이어만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 두 개의 합이 8이 나왔다면 숫자 8이 있는 모든 땅에서 자원이 생산되는데 그림에서는 숲과 산에 8이 있으므로 나무와 철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숲에 마을이 있는 노란 플레이어는 나무를 한 장 얻게 되고 산에 마을이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플레이어는 철을 한 장씩 얻게 됩니다. 마을이 아니라 도시를 건설한 플레이어는 도시마다 자원 카드를 두 장씩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행동 중 두 번째 행동은 거래하기입니다.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원을 다른 플레이어와 교환할 수도 있고 공동창고, 즉 카드 보관함에 있는 다른 자원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내륙 거래란 다른 플레이어와의 거래를 말하는데 자신의 차례에 누구와도 자원 카드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조건을 바꿔가며 흥정할 수도 있습니다. 차례가 아닌 플레이어들끼리는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해상 거래란 공동 창고와의 거래를 말하는데 같은 자원 카드 4장을 공동 창고에 내고 원하는 자원 카드 한 장을 가져옵니다. 또는 항구 부지에 마을이나 도시가 있다면 더 유리하게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3대1 항구에서는 같은 자원 카드 3장을 내고 원하는 자원 카드 한 장을 가져올 수 있고 특수 항구에서는 항구에 표시된 자원 카드 2장을 내고 원하는 자원 카드 한 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행동 중 세 번째 행동은 건설하기입니다.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 마을, 도시를 건설할 수 있고 발전 카드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자기의 차례 중 아무 때나 발전 카드 한 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을 하려면 자원 카드를 건설 비용 카드에 나와 있는 대로 조합하여 내야 합니다. 낸 자원 카드는 공동 창고에 돌려놓고
개인 창고에서 해당 내용물을 가져와 판에 놓습니다. 나,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나무와 흙이 필요합니다. 도로는 길 위에 건설합니다. 길마다 도로는 하나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자신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마을이나 도시를 통과해서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을이나 도시로 끊기지 않은 채 도로를 한 줄로 5개 이상 가장 먼저 연결하면 특별 승점 카드인 최장 교역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길게 도로를 연결하면 곧바로 그 사람이 이 카드를 가져갑니다. 다 마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나무, 흙, 밀, 양이 필요합니다. 마을은 자기 도로와 닿아 있는 교차점에 건설해야 합니다. 마을을 건설할 때는 간격 규칙에 주의해야 합니다. 간격 규칙이란 인접한 교차점 어디에도 마을이나 도시가 없는 교차점에만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밀 2장과 철 3장이 필요합니다. 마을을 확장하여 도시로 바꾸고 싶다면 이미 건설된 마을 하나를 개인 창고에 가져다 놓고 그 자리에 도시를 놓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면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 어떤 땅에 쓰여진 숫자가 나올 때마다 그 땅에 인접한 도시를 가진 플레이어들은 인접한 자신의 도시 개수만큼 해당 자원을 2장씩 얻습니다. 발전 카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밀과 양과 철이 필요합니다. 발전 카드를 구입하면 더미 맨 위에서 한 장을 가져옵니다. 발전 카드에는 3 종류의 카드, 즉 기사, 진보, 승점이 있으며 각각 기능이 다릅니다. 발전 카드는 사용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에 거래나 건설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주사위는 꼭 던져야 합니다. 게임 진행 방법 3번째, 7이 나오면 도둑이 움직인다입니다. 어떤 플레이어가 주사위를 던져 7이 나오면 아무도 자원 카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8장 이상의 자원 카드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들은 모두 자신의 자원 카드 중 반을 골라 공동 창고에 내어야 합니다. 카드가 홀수라면 한 장을 빼고 나머지 카드의 반을 버립니다. 주사위를 굴린 플레이어는 도둑말을 옮깁니다. 옮길 때에는 반드시 다른 땅으로 옮겨야 합니다. 도둑이 도착한 땅과 인접한 마을 또는 도시를 가진 플레이어 중 한 명을 골라 자원 카드 한 장을 임의로 빼앗습니다. 발전 카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사위를 굴린 플레이어는 이제 거래 행동을 시작합니다. 게임 중 주사위를 던진 결과와 같은 숫자가 있는 땅에 도둑이 있다면 그 땅에 인접한 마을 또는 도시를 가진 플레이어는 해당 자원을 얻지 못합니다. 게임 진행 방법 4번째, 발전 카드 사용하기입니다. 플레이어의 차례에는 아무 때나 발전 카드 한 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사용해도 되고, 그러나 이번 차례에 구입한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카드를 사용한 플레이어는 즉시 도둑을 옮깁니다. 그리고 도둑이 도착한 땅과 인접한 마을 또는 도시를 가진 플레이어 중 한 명을 골라 자원 카드 한 장을 임의로 빼앗습니다. 사용한 기사 카드는 자기 앞에 펼쳐둡니다. 가장 먼저 기사 카드 3장을 사용하여 펼친 사람은 즉시 특별 승점 카드
최강 기사단을 받습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더 많은 기사 카드를 사용해 펼치게 되면 그 플레이어가 최강 기사단 카드를 가져갑니다. 진보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카드에 적혀있는 내용을 실행합니다. 사용한 카드는 게임에서 제거하여 상자에 넣습니다. 진보 카드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자원 발견 카드가 2장이 있습니다. 이 카드는 공동 창고에서 원하는 자원 카드 2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도로 건설 카드가 2장이 있는데 이 카드는 비용을 내지 않고 도로 2개를 즉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 카드가 2장이 있는데 이 카드는 자원 하나를 선택해서 모든 플레이어에게서 선택한 자원 카드를 전부 빼앗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승점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점 카드를 얻었다면 해당 카드의 내용을 다른 플레이어가 알지 못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플레이어의 차례에 이 카드를 포함하여 그 플레이어의 승점이 10점에 도달했다면 즉시 카드를 공개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의 종료입니다. 어떤 플레이어가 10점 이상의 승점을 얻었다면 그 플레이어의 차례에 게임이 즉시 종료됩니다. 플레이어의 차례 중에서 아무 때나 승점을 공개하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노하우입니다. 어디에 마을을 건설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땅마다 적혀있는 숫자가 다르고 주사위를 굴렸을 때 나올 확률이 높은 숫자 인근의 마을을 건설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을 얻을 기회도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다루어본 보드게임은 독일의 보드게임인 카탄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멍멍이의 보드게임 동영상 업로드 시각은 매주 수요일 16시, 토요일 9시입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보드게임에 대한 자세하고 꼼꼼한 소개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